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이제 발매 정지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신규 시스템이 조금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요때 이제 약간 변화되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 제가 조금 정보 통해에서 조금 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회차가 좀 늘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월요일 날 또 오픈이 되죠. 월요일 날 오픈돼서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화요일까지 조금 진행이 됐다가 수요일 날 또 오픈이 됐다가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오픈됐다가 이렇게 이제 3회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약간 7회차로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루에 한 회차 발매가 조금 되면서 약간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한도 면에서 조금 더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금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도도 조금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10만원에서 뭐 20만원이 될지, 아니면 또 10만원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확정은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무엇보다 조금, 뭐랄까, 그지? 회차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아무튼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요건 조금 어떻게 제가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스포츠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20일부터 26일까지는 발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주력 라인업 일본 마인과 또 대한항공 오바로 역시 접근 포인트를 조금 안고 갔었는데요. 어제 또 우리카드가 또 대한항공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그랬던 내용이 조금 있었고, 자, 어제는 또 아쉬웠던 게 고배당이었어요. 고배당이 조금 뭐 이틀 연속 똥배당 한 플락이 조금 나는 내용인데, 일본 마인 남배 오바, 바이에른 뮌헨 오바, 레알 오바, 리버풀 마인. 리버풀 조금 직전에 패배를 당했지만은 컵 대회는 또 다를 것이다. 조금 마인까지 조금 후보갔었는데요. SK가 KT전의 전승이었었는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패배를 당했다. 어제 KT가 조금 야투 효율성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3점이 조금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 지금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은 또 이제 16배 현대건설 똥배당, 요게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또 19배요. 19배를 조금 노리고 할 텐데요. 성내 또 일단 좋아 보인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경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조금 방향성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스턴 마에는 조금 잘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야구 경기들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끝까지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신 분들 다들 또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또 언제나 좋죠. 또 이제 또 일본 축구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축구를 통해서 또 고배당도 또 산출을 해낼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유나이티드와 가시와의 경기부터 역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제프 유나이티드 1군에 또 1부 리그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경기력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까지 1부 리그급의 경기력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또 공격적인 리듬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리면서 뭐 마치다를 또 괴롭혔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지금 현재 주력 라인업에 또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다나카나 지금 현재로 뭐 츠바키, 뭐 타쿠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약간 2부 시절만큼의 또 공격력들이 조금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가시와도 직전 경기 때 도쿄 원정에서 또 2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호소야가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조금 관건이죠. 그리고 또 원정에서 또 일단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는 작년 대비해서 탄탄한 수비 밸런스가 조금 균열이 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팀 리듬감이 조금 좋지 못한데요. 무엇보다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의 오늘 미드필더 자원들, 중원 라인업들의 조금 부상자들이 저는 조금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요 경기는 그래도 가시와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뭐 제프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약간 그래도 호소여가 조금 건재하고 뭐 공격진들이 약간 조금 기복이 있더라도 제프가 워낙 또 라인업을 끌어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에서 약간 가시와의 또 재미를 조금 볼 수 있는 득점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걸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가시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를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프가 또 이 공격 성향 대비해서 역시 실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가시와도 또 이하라 감독 체제에서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로 조금 바뀌면서 공격 스타일을 조금 주고 있잖아요. 여기 약간 오바도 조금 좋아 보여. 오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던가. 지금 제프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제프는 오늘 미들필더 자원들의 결장 이슈가 조금 크다. 가시와 사이드 또 이제 약간 오바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시와 승 오바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용기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쿄와 요코마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코마리.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 때 또 한 차례 의외 또 이제 경기력들이 조금 나왔던 경기가 좀 있긴 하죠. 뭐 요코마리가 또 아시다시피 닛산이 또 최근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들이 조금 좋지 못한데요. 도쿄 베르디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3대2로 또 난타전 가운데 첫 승을 거뒀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매경기 실점이에요. 역시 또 요코마리가 워낙 또 공격적인 성향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 역시 또 뒷선 수비가 상당히 또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작년에도 원정이 조금 부진했거든요. 원정 성적 5승 2무 12패로 또 부진한 면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용인 이제 뭐 요코마리 경기는 올 시즌 내내 조금 어떻게 보면 오바로의 접근 포인트 상당히 또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용인은 2.5바를 또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또 도쿄 원정에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요코마리가 오히려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뭐 올 시즌 약간 그런 멤버 구성은 아니죠. 전력 이탈도 조금 심했고 뭐 베르디전의 승리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가능했다면은 원정은 또 늘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런데다가 뭐 도쿄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희한히 또 부상 복귀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건 역시 전력 우세를 도쿄 사이드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코마리 도쿄 원정이 원래 또 좋았는데 지금의 전력은 예전 전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바도 긍정적, 도쿄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같은 이랜드와 경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은 이제 무엇보다 글레이스론, 카스트로 요런 자원들이 있었을 때가 차라리 조금 경기력이 조금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용병을 제대로 조금 못 뽑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시대의 부진들이 무엇보다 조금 심각했던 상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경기 때 전남전에서 4대1의 대패를 당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물론 퇴장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4대1의 대패 지금 현재 마르쿠스, 치기, 윤일록 요런 자원들 폭풍 영입을 조금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데뷔를 조금 못했어요. 이제 용병들이 아직까지 조금 데뷔를 조금 못했고 단레이나 또 마세도 요런 자원들이 아직까지 출전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국내 자원들로 조금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국내 자원들의 조직력도 아직까지 미완이죠. 미완성의 단계로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조금 경남은 과도기다. 일단 새로 영입됐던 용병 라인업들이 정상적인 가동이 조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일단 서울이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전력 그대로죠. 에울레르나 또 이런 자원들, 가브리엘까지도 전부 다 포함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역시 또 이랜드의 전력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랜드가 또 최근에 경남전에서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난 시즌 양 팀들이 무승부 경기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지금 경남의 과도기는 딱히 지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단 이 경기는 이랜드의 정배당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언어반은 조금 고민해요. 개인적인 언어반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행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경남 아직까지 용병들이 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주와 또 수원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파주, 직전 경기 때 좀 보고 말씀을 드렸죠. 보고 말씀을 조금 드렸던 내용이고 파주 경기는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승패도 승패지만은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해도 조금 될 것 같다. 충남 아산과의 또 난타전 3대2의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조금 역시 수비적인 면들은 아직까지 조금 문제를 보였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나름 또 공격 축구를 또 선호를 하고 있고요. 뭐 제라드 루스 감독 체제에서 역시 약간 스페인식 티키타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동열이나 바이즈, 보닐라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도 아직은 조금 뭐 기대가 좀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파주는 당분간의 이 공격 축구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부에서 이제 또 올라왔죠. 3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또 2부 리그에서 조금 어떤 기량들을 조금 보여줄지 이런 분들이 조금 관건이고요. 이제 수원 삼성 같은 이제 헤이스나 뭐 고승범 이런 자원들 또 영입을 했고 뭐 세라핌 떠났지만은 일류첸코가 또 건재하다는 점에서 뭐 기본적인 전력 우세는 역시 수원 삼성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죠. 그럴 정도로 직전에 이제 또 어쩌면 서울 이랜드를 또 2대1로 또 격파를 내냈고 이랜드전에 조금 약했었는데 그 부분을 격파를 했다는 게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약간 수원 삼성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서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아무래도 파주 물론 또 티키타카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인상적인 공격력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역시 또 공격에서는 또 수원 삼성의 우세를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두 팀 다 뭐 수원 삼성도 실제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승패도 승패지만은 또 오버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파주도 공격 축구를 선언하고 있고요. 수원 삼성도 원래 또 공격적인 팀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바똥 배당도 충분히 또 납득은 된다. 수원 삼성 사이드, 오바 사이드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원주동부와 또 이제 고양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주동부가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어요. 지금 문제 무엇보다 뭐 강상재 부상 이탈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득점도 그렇고 약간 수비도 조금 깨져 있고 이런 면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리바운드에서 또 이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또 고양소노의 또 페이스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도 2승 2패예요. 2승 2패인데 실제 고양이 약간 득점에서의 또 빈도들을 더 잘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뭐 또 리바운드 점유율도 상당히 또 올라와 있고 이제 또 3점 야투도 최근에 또 34%대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3점 야투가 또 이제 4연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약간 원주동부 같은 경우는 무스타파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발목 부상이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 출전이 또 가능한 내용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무스타파의 몸 상태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다면은 오늘 경기는 역시 또 앨런슨과 어떻게 보면 또 알바노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은 조금 기대가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양소노의 상승 기조를 조금 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약간의 접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고양의 상승세, 야투율성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인상적이다. 역배 승호패 5, 또 이제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양 팀들의 또 이제 최근에 난타전 두 팀들의 이제 평균 맞대결에서는 거의 또 170점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두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의 다득점도 빈번하게 또 연출이 됐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이제 역배나 또 한번 또 승호패 5 아니면 또 프렌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 팀들의 합은 거의 한 170점대가 평균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삼성과 부산 KC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이제 또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무엇보다 두 팀 다 수비가 안 된다. KCC 역시 또 실점 1위 팀입니다. 서울 삼성도 지금 이제 실점 2위 팀으로 역시 또 173.5 기준점이지만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또 배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지면으로 또 오버의 또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두 팀들의 문제점 중에서는 두 팀 다 이제 공격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맞대결에서는 일단 부산 KCC가 서울 삼성 상대로
더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삼성은 지금 현재로 홈 경기 기준으로도 또 5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공수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수비 쪽이 또 자동문이다 보니까 실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연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또 부산 KC 최준호도 또 복귀를 했고, 뭐 션농, 허운, 뭐 거기다 또 허운까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KCC의 똥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것도 이제 3승 1패로 또 KCC가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완전체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KCC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엇보다 아이가 또 두 경기를 빠졌죠. 일단 이제 공에 맞아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어지럼증, 이렇게 조금 호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두 경기를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뭐 특히 또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도미니카 공화국 또 이제 조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주력 라인업 지금 통과죠. 오전 주력 라인업 적중이다. 조금 이제 9회 초만 조금 잘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한번 보자면은, 자, 무엇보다 사마가 지금 현재 아이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력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연패를 아직까지도 조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애들은 조금 문제다. 12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문제점 상당히 또 조금 내용적으로 좋지 못하고 김우진도 지금 현재 약간 부상이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삼성화재는 전력상으로도 조금 비벼볼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시즌 맞대결도 역시 4승 1패입니다. 4승 1패로 또 한국전력이 조금 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한정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가 커요. 지금 이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하고 지금 승점 차가 3점 차밖에 안 나. 3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자, 무엇보다 지금 한전의 동기부여는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약간 요 경기 일방적인 그림도 조금 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3등을 조금 보고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어떻게 보면 3화가 혹시라도 한 세트를 딸 가능성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좀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175.5 기준점의 언더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2.5 많이 찍지 마세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요걸 노리신다면은 3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3등이 또 나와야 되는데 3등이라면 175.5 기준점은 자연스럽게 언더가 되겠지. 근데 혹여라도 이제 또 삼성화재가 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접근 포인트는 뭐 또 세트당 격차가 벌어진다면 조금 안전하게 175.5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약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3화 프렌 찍으시면 돼요. 삼성화재가 조금 한 세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3화 프렌을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또 생각이 반대이신 분들은 3화 프렌을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시고요. 저는 한 점 마인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75.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추천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라와와 또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또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무엇보다 우라와 올 시즌도 우라와 같은 경우 역시 또 작년에도 홈에서 강했죠. 홈에서 상대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고 올 시즌 역시도 또 홈 강세는 또 꾸준하게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미투는 아직까지 조금 1부 리그급의 이제 조금 전력은 아니죠. 또 이제 또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우승 감독도 버리고 어떻게 또 우승의 주요 멤버들도 또 이탈을 시키는 가운데 어쩌면 전력적으로 약간의 과도기에 조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라와는 이제 5세를 뛰었던 오나유 약간 이제 혼혈 자원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또 데뷔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약간 공격진에서 활로를 조금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 또 오나유의 또 하락은 올 시즌 또 우라와에 또 상당히 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조금 가시마전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 경기 역시 또 가시마를 상당히 또 잘 괴롭혔다는 점들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미투는 지금 현재로 지금 전력상 아직까지 조금 조직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새롭게 영입했던
레이리아도 아직까지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긴 충분히 또 우라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반은 좀 패스예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고 뭐 핸디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충분히 또 우라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리소 오사카와 시미즈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여러분들 조금 무승부각이 보입니다. 왜냐면 또 세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 올 시즌 약간 공격진들이 조금 문제예요. 일단 세아라가 또 가시마로 작년에 또 떠났던 여파도 좀 있긴 한데 미드필더에서 약간 빌드업도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뭐 득점력에서의 또 일단 임팩트 골 결정력이 조금 문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또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루카스 부상도 조금 아쉽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7멤버 7명이 빠지는 경기다. 오늘 경기 세레소 오사카의 정배당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는 똑같이 7멤버 7명이 또 빠져요. 두 팀 다 7멤버 7명이 빠지는데 오세훈이 오늘 또 부상으로 또 빠지고요. 약간 이노우에나 카피샤바 요 미드필더 자원들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잠마토로 용기는 두 팀들의 약간 저조한 득점이 조금 예상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미즈도 원정에서는 조금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나 또 프렌 사이드 2.5 기준점의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저득점 가운데 무승부각도 조금 보여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를 그렇게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무승부 프렌 한번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마와 도쿄베르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가시마는 또 부정할 수 없는 홈발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뭐 작년에도 홈 극강이었고요. 일단 몇 년 동안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 시즌도 역시 또 작년 1위답게 동부 1위로서의 또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3승 1무입니다. 3승 1무. 뭐 직전 경기도 뭐 거기다 또 이제 또 상당히 또 인상적인 게 뭐 이제 또 세아라가 이제 또 팀에 제대로 녹아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아라가 3경기 연속으로 지금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시마 일단 올 시즌도 홈 성적은 조금 인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쿄베르도 약간 소메노가 최근에 약간 득점력이 조금 살아났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욕구마리전에서 상당히 또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뭐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그 경기는 이제 욕구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득점이 조금 나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면은 또 이제 뭐 미드필더, 수비도 조금 탄탄한 팀이고 빌드업도 조금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이제 가시마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베르드가 또 가시마 원정에서 조금 고전을 하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건 충분히 또 가시마의 홈발을 조금 기대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좋네요. 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반은 굳이 안 건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후쿠오카와 나고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저는 조금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후쿠오카 자체도 올 시즌 역시 또 김명희 감독이 또 이제 팀을 떠나고 약간 급조된 이제 조금 감독 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과도기에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또 이제 약간 늘 용병들이 후쿠오카를 가면 좀 부진해요. 희한하게 정말 날라다니던 정말 좋은 용병들이 유달 또 후쿠오카만 가면은 득점이 좀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여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좀 또 우스이가 또 이렇게 조금 활약을 해줄지. 그리고 또 오늘 또 벤칼리파가 뭐 지난번에 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또 징계로 또 빠지는 경기다. 미키죠, 미키. 벤칼리파도 빠져 있고 그 가운데 또 나고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질적인 원정의 아세가 좀 있죠. 원정에서의 득점들이 조금 부진하고 마테우스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다면은 요 경기 무승부 오늘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뭐 2.70 무승부 배당도 조금 후려쳤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좋게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프렌이 되겠죠. 프렌 사이드나 역시 또 2.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아무튼 조금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또 공략을 해보세요. 그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끝까지 한번 또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자, GS 칼텍스와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도공이 또 GS 칼텍스전에서 상당히 또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뭐 맞대결에서 그냥 조금 전승이에요. 전승을 달릴 정도로 뭐 지금 현재로 조금 맞대결에서의 또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유난히 도공이 또 아시다시피 원정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고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좀 있고 실제 또 GS 칼텍스 장충 원정에서는 풀세트 접전이었어. 두 번의 또 풀세트 접전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상대 또 GS 칼텍스전에서 조금 힘들게 조금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이제 그 두 번의 또 장충 원정에서 타나차가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또 접전 가운데 승리를 거둬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나차의 부재가 오늘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전 요 경기 약간 GS 칼텍스 역배 또 프랜사이드로 빠지는 것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요긴 약간 이제 조금 역배 프랜 또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가 좀 길어질 여지도 좀 보입니다. 요 경기는 조금 경기 자체가 조금은 179.5라면은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림보다는 역시 또 오늘도 경기 양상이 조금 길어질 여지도 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오버를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179.5 기준점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와 함께 승패라면 약간 도공정배보다는 프렌이나 역배의 가능성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는 이제 광주와 또 인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정효 감독도 팀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또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 전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뭐 첫 번째 경기 역시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면서 뭐 작년에 알고 있던 광주의 또 공격적인 축구 이런 부분들이 전혀 또 구현이 안 될 정도로 제주 FC전에서 상당히 또 졸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은 또 이제 경인 더비였죠. FC 서울과의 또 매치에서 또 2대1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인천의 우세가 맞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온센 뭐 요런 자들 또 헤이스 요런 자들이 조금 헤이스가 떠나면서 프리온센이 그 자리를 조금 메워줘야 되는데 아직 리그 적응도 조금 안 돼 있고요. 뭐 득점력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부진한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히 지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뭐 2부 리그 때 또 우승 전력 그대로 또 포진을 시켰던 데다가 뭐 제루소 무고사도 정상적으로 조금 가용이 되고 있고 뭐 나름 또 이제 보강도 상당히 또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력적으로는 인천의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1부 리그 있었을 때도요. 광주 원정에서 광주가 지금보다 훨씬 전력이 좋았을 때 인천이 또 3연승을 달렸어요. 광주 원정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또 인천 광주 원정 3연승입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 또 프랜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약간 언어바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패스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광주가 예전 같은 득점력이 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바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관망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역시 또 인천 역배, 인천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드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부천과 대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야, 사고를 쳤어요. 물론 이제 뭐 2부 리그 시절 때도 올 시즌 또 용병 역습을 잘했다. 작년에 또 분석할 때도 늘 용병을 못 뽑던 팀들이 조금 유달리 이번에 또 용병을 괜찮게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바사니 또 몬타뇨, 갈레고 요런 용병 자원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나라들 조금 보여주고 있죠. 뭐 또 윤빛가람 또 가브리엘 요런 자원도 조금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전북을 잡아냈어. 전북을 잡아냈을 정도로 근데 어떤 리그든지 아시다시피 또 축구가 개막을 하면은
그에 또 이제 약간 업셋을 조금 보여주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면 또 부천이 약간 그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정도로 직전 경기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대전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전도 지금 현재로 또 이제 디에고, 엄원상, 루빅손 뭐 이런 자들 또 폭풍 영입을 조금 했던 분들이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로 대전 같은 경우도 과연 또 우승권 전력이다. 요렇게 좀 봐야 되겠지. 그럴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화끈한 경기력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승패는 조금 한 차례 조심하시기 바래요. 좀 물론 이제 부천의 또 직전 경기력 상대 또 좋게 보고 있지는 하지만은 대전도 그 못지않게 올 시즌 보강을 잘했다는 점에서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워낙 또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대전 역시도 또 원정에서 조금 실점률이 조금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로 추천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경기 오버만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구와 전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용병 물관리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화성전에서 또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그죠? 화성전에 한 차례 조금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그건 또 화성의 PK 실축이 있었어요. 그 경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당업 7.5배 화성의 PK 실축 때문에 한 차례 놓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화성전에서 경기력이 되려 또 더 조금 의문부호를 남길 정도로 승리는 거뒀지만 딱히 그렇게 조금 좋은 내용들을 못 보여줬다. 2부 리그에서의 또 과연 또 이제 우승권의 전력이라 이렇게 좀 봐야 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전남 같은 이제 경남을 완파를 해버렸죠. 무엇보다 경남이 또 퇴장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4대1로 대승을 얻었었는데 호난, 하남, 발디비아 이 공격 라인업들이 무엇보다 지금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디비아가 또 개막전에 또 한 골에 2어시스트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혼자서 또 원맨쇼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 요 경기는 약간 전남역 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구 직전 경기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경기 승리는 과히 조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전남 역배당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뭐 전남 경기는 또 말할 게 없죠. 정말 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오버로도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수원FC와 용인의 또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 시즌도 어느 정도 또 경기력들은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또 윌리안이 또 지난 시즌에 또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임팩트 있는 경기력들 후반기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인상적이다. 자, 지금 이제 용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생팀입니다. 이제 약간 급조된 내용들이 좀 있죠. 뭐 작년 말에 어떻게 또 급하게 약간 팀을 조금 만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조직력이 조금 문제긴 해요. 석현준이 있긴 하죠. 그런 내용인데 약간 아직까지 조직력이 조금 문제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조직력이 갖춰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상대 또 이제 수비도 조금 불안하고 뭐 공격력에서의 또 임팩트는 일정 수도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이제 전력적으로 직전 천안전에서 또 2대2 또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아직 수비 밸런스나 여러 가지 조금 부분들의 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전 요 경기는 약간 수원FC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 다 올 시즌도 역시 또 닭공 놀릴 거예요. 용인도 그렇고 또 수원FC도 그렇고 올 시즌 내내 또 상대 또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오바의 정배당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수원 사이드로도 긍정적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정관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정관장도 최근에 약간 조금 소노전에 패배가 있었죠. 2점 차에 조금 아쉬운 패배가 좀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막판 집중력이 조금 딸렸습니다. 그랬던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한국가스전만큼은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격차를 조금 벌렸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저 맞대결에서는 또 이제 일방적으로 조금 그 정관장의 수비에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 정관장이 또 아시다시피 올 시즌 또 리그 최고의 또 수비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고 그런 가운데 가스공사가 뭐 정관장전에서 평균 득점이 66점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또 가스공사가 올 시즌
제일 고전했던 팀은 역시 또 정관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정관장전에서는 득점이 생산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기준점이 149.5입니다. 요 기준점은 개인적으로 약간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잠깐만요. 카메라가 조금 끊기네. 자, 이제 조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 팀들의 매치업에서는 일정 수준 격차가 조금 벌어졌어요. 실제 맞대결 자체가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정관장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초점을 조금 못 잡네요. 이거 약간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핸디값 잘 설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양 팀들의 매치는 평균적으로 약간 12점 차가 났어요. 일단 평균 수치를 조금 내자면은 플러스 득실 마진은 12점 차. 역시 정관장이 조금 가져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 정도의 팁은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한국 사이드 5.08배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오바, 지금 현재로 또 10.5 기준점의 오바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빠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이제 선발이 약간 기쿠치라서 그런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일본의 라인업들이 그래도 일단 저는 예전에라면 또 한국이 조금 비볐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이제 약간 일정 수준의 또 이제 메이저리거들이 또 합류를 했다는 부분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공수 밸런스에서는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어제 경기에 또 임팩트 상대 또 보여줬던 일본의 이 라인업을 조금 보신다면은 실제 또 타선의 화력과 또 이제 불펜에서의 우세.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화력적으로는 우리 한국도 조금 해볼 만한 경기예요. 한국 해볼 만한 경기인데 불펜에서 또 이제 약간 밀려요. 투수진에서의 또 밀리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일본의 이 타선 라인업들 콘도부터 또 무라카미 또 오타니로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선의 위력들 요시다까지도 포함해서 상당히 또 쉬어갈 타선이 없습니다. 마기 슈고가 지금 9번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탄탄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뭐 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국도 뭐 좋은 팀이긴 해요. 우리나라도 조금 나름의 또 일정 수준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문제점은 투수진입니다. 아시겠죠? 야수진에서는 조금 비벼볼 수 있겠지만 투수진에서 압도적으로 조금 밀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 이 경기는 일본 사이드의 핸디값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해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저는 일단 일본 사이드 이 경기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체급차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물론 한국도 조금 기대치는 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일전 같은 경우는 마음적으로는 또 이제 한국 사이드로 또 응원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좀 부정할 수 없이 전력 차이가 난다는 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비추 이 경기는 일본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주간 오전 경기 같은 이제 주력 라인업은 지금 통과입니다. 그죠? 주력 라인업은 이제 말루 찬스네요. 말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경기가 지금 마지막에 조금 위험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보스턴 마인과 도미니카 4.5 마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 9점 차이기 때문에요. 지금 12대 3이죠. 12대 3으로 9점 차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통과가 될 것 같고 미국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죠. 오늘 오전은 2점만 갔는데요. 미국 조금만 더 힘을 내주고요. 샌안토니오도 지금 현재 조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또 오늘 깔끔하게 고배당까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제 또 한폴락이 났던 24배 복수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들고 와보도록 하자고요. 가자!